이 사연은 78세 박옥희님께서 보내주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딸에게 모진 잔소리만 퍼부었던 엄마. 딸이 해외 출장 간다고 말했던 그곳이 사실은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에야 알게 된 50년의 비밀과 죽음을 앞두고 엄마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오늘은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숭고한 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박옥희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옥희입니다. 저는 평생 딸 정은이에게 잔소리와 꾸중 외에는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모녀 사이는 늘 살얼음판 같았죠. 제가 잔소리를 하면 딸은 엄마는 나를 미워한다고 했고 저는 너를 위하는 엄마의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며 다퉜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은 딸이 고등학교 시절 교내 글쓰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딸은 상장을 들고 와서 제 앞에서 자랑하며 엄마, 나 이 상 받고 나니까 시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꿈이었던 시인이라는 단어에 갇혀 현실의 냉혹함을 알려줘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시인? 헛소리 말고 그런 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당장 가서 수학 문제집이나 봐라.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딸은 상장을 제 앞에 던지듯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딸은 글쓰기나 시에 대한 이야기를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딸의 가장 빛나던 꿈의 씨앗을 짓밟았다는 사실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또 한 번은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대기업에 취직한 날이었습니다. 딸은 엄마, 나 드디어 취직했어. 라며 기뻐했지만 저는 축하한다는 말은 뒤로 미뤄두고 회사 들어가면 더 힘들다. 거기서 사고 치지 말고 남자 조심하고 회사 밥이 공짜인 줄 아느냐는 잔소리만 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실망감이 번지는 것을 봤지만 저는 이 세상은 모질기 때문에 내가 독하게 말해서라도 미리 단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저는 걱정 섞인 잔소리만 퍼부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집이 넉넉하지 못하자 저는 딸에게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 남편에게 의지할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엄마 왜 자꾸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요? 저는 엄마만큼 강하지 못해요라고 했지만 저는 강해져야 한다며 딸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모질게 말했던 것은 제가 평생 가난과 고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딸만큼은 불안하지 않기를 바라는 저의 비겁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랑을 잔소리 뒤에 숨겼고 딸은 그 잔소리에 상처받고 저를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사이에는 40년 동안 풀지 못한 오해의 벽만 높게 쌓여갔습니다. 딸은 1년 전부터 해외 지사 발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정도였어요. 가끔 안부 전화만 주고받았죠. 하지만 그 전화마저도 결국 저의 잔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저는 내가 그렇게 외국을 돌아다니니 내가 불안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딸은 평소와 달리 울음기 섞인 목소리로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곧 큰 프로젝트 때문에 당분간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끝나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딸이 바쁘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통화가 딸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늘 딸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엄마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이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엄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딸이 해외로 다시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은이가 많이 위독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정은이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사위는 숨을 고르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정은이는 1년 전에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다고 해외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입원했던 겁니다. 한 달 전에는 마지막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저의 잔소리 때문에, 저의 걱정 때문에 홀로 1년 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딸이 해외에서 일하는 줄로만 알고 편하게 잠을 잤는데 딸은 중환자실에 누워 고통 속에서 홀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손을 소독하고 방호복을 입는 내내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만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영원히 닫힌 후회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딸을 괴롭혔던 저의 잔소리 때문인 것만 같아 저는 딸에게 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딸은 수많은 기계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딸의 야윈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방호복이고 뭐고 다 잊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저는 딸의 귀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정은아, 엄마 왔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아픈데 엄마는 잔소리만 했어. 제발 엄마 한 번만 봐줘. 제 목소리에 딸은 잠시 눈을 뜨는 듯 했지만 힘겨운 듯 다시 감았습니다. 사위는 제 옆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은이가 마지막까지 어머니 걱정만 했습니다. 어머니께 병을 알리면 마음 아파하실까봐. 정은이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병든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또 마음 아파하실까봐 비밀로 했습니다. 정은이는 어머니의 힘든 삶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죄인처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준 것은 잔소리와 간섭뿐이었는데 딸은 저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 없는 평화를 선물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딸이 마지막까지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기고 싶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딸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딸은 그렇게 제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딸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넋을 놓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사위가 저에게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정은이가 예전부터 조금씩 준비해뒀던 유품입니다. 어머니께 쓴 편지도 들어있어요. 저는 손을 떨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딸이 어릴 적부터 썼던 일기장들과 함께 제가 40년 전에 쓰던 낡은 일기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젊은 시절의 일기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과 속마음까지 모두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일기장들 맨 밑에서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엄마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딸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유언이자 4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저희 모녀의 오해를 해소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딸은 편지 첫머리부터 저를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에게 잔소리 대신 거짓말을 해서 죄송해요. 내가 해외 출장 간다고 했던 곳은 사실 이곳 병원이었어요. 엄마, 내가 1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가장 후회했던 건 엄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준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가 나를 위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늘 엄마를 외면했죠. 엄마, 내가 병원에서 홀로 있을 때 가장 듣고 싶었던 소리는 엄마의 잔소리였어요. 밥 좀 잘 챙겨 먹어라. 아프지 마라. 그 잔소리가 멈추면 나는 엄마의 사랑이 멈출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대들고 어리광을 부렸던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는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생명의 소리였어요. 저는 그 구절을 읽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이 저를 원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오히려 저의 잔소리를 사랑의 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가 40년 전 썼던 낡은 일기장을 언급했습니다. 엄마 일기장을 봤어요. 엄마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늦은 밤까지 몰래 일했던 날, 아픈 몸을 이끌고 김치를 담갔던 날, 아빠와 다투고 홀로 울었던 날까지 엄마의 모든 희생을 나는 알았어요. 엄마가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모질기 때문에 내가 절대 엄마처럼 힘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엄마의 잔소리는 엄마의 상처였어요. 엄마는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엄마의 고통을 잔소리로 대신 표현했던 거죠. 저는 딸의 진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딸은 저의 삶을 통째로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저희를 갈라놓았던 오해의 벽은 딸의 이 마지막 편지 한 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엄마가 밤마다 돋보기를 쓰고 몰래 글을 쓰셨던 일이에요. 나는 엄마가 가계부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엄마의 시 원고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엄마는 시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저는 그때서야 40년 전 저의 회한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밤에 몰래 시를 썼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결혼한 후 남편 몰래 낡은 돋보기를 쓰고 시를 썼습니다. 그 낡은 돋보기가 저의 유일한 꿈이었고 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제 일기장까지 읽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딸은 제가 밟아버렸던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고등학교 때 시 쓰는 거 그만뒀잖아요. 그때 엄마가 나를 위해 강해지라고 하신 말씀, 사실은 나도 이해했어요. 엄마가 그 낡은 돋보기를 쓰고 밤마다 시를 쓰는 걸 보면서 내가 시인이 되면 엄마처럼 힘들게 살까봐 걱정하는 걸 알았어요. 나는 엄마의 희생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엄마의 잔소리를 일부러 들으면서 엄마의 고통을 분담하고 싶었어요. 내가 엄마를 미워한다는 거짓말로 엄마의 외로움을 채워주려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엄마. 나의 오해가 엄마를 더 외롭게 했죠. 딸은 저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외로움을 자기 식대로 달래주려 했던 것입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작은 천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태가 부러진 낡은 돋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갈하게 묶인 원고 뭉치가 있었습니다. 돋보기와 함께 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것은 위로였어요. 엄마의 글은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엄마의 마음속에만 갇혀 있었죠. 엄마의 시에는 슬픔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내가 이 돋보기와 원고를 모은 건 이제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한 아름다운 시를 완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원고는 엄마의 첫 시집이 될 거예요. 내 목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이제는 잔소리 말고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사랑해요,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해요. 저는 그 낡은 돋보기와 원고 뭉치를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울었습니다. 딸이 몰래 제시 원고들을 모아두고 언젠가 엄마에게 시집을 선물해 주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 외면하고 모질게 대했던 딸이 사실은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저의 가장 깊은 소원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딸은 저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제가 쌓아 올렸던 오해의 벽은 딸의 이 마지막 편지 한 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후회에만 잠겨 있지 않습니다. 딸이 저에게 남긴 것은 후회가 아니라 사랑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의 편지를 매일 아침 읽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딸이 제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이 저를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은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딸의 편지는 저의 마지막 항암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엄마의 치유를 위한 과정으로 사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이 좋아했던 튤립꽃을 사서 딸의 사진 옆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며 대화합니다. 정은아, 엄마는 이제 잔소리 안 해. 이제는 엄마가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저는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딸에게 전합니다. 그 말이 딸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가장 큰 변화는 저의 태도입니다. 저는 딸의 마지막 소원대로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딸이 남긴 낡은 돋보기를 쓰고 딸이 모아둔 시 원고를 펼쳤습니다. 딸이 원했던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딸이 제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웃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 정은아, 엄마가 너무 늦게 내 마음을 알아줘서 미안하다. 평생 너를 원망했던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너는 엄마에게 최고의 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였어. 내가 엄마에게 남긴 그 편지, 엄마는 죽는 날까지 가슴에 품고 살 거야. 내가 엄마에게 준 이 사랑의 시집원고 덕분에 엄마는 남은 삶을 용서와 감사로 채울 수 있게 되었단다. 사랑한다, 내 딸. 다음 생에는 엄마가 너에게 예쁜 말만 하는 좋은 엄마로 꼭 다시 태어날게.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해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그 돌덩이를 안고 평생을 살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저처럼 평생을 후회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옥희님의 눈물겨운 사연이었습니다. 딸의 투병과 죽음이라는 극한의 슬픔 속에서 오히려 40년의 모녀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완성됩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셨다면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심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옥희님의 남은 삶이 딸의 마지막 사랑 덕분에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